혹시 수도권에 애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이 신기해하고 좋아할 만한 곳이 있니? 5살짜리 꼬맹이 데리고 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기차도 지하철도 다녀야 돼. 지하철도 한 번은 타야 돼. 어디 그런 데 알고 있니? 5살짜리가 가서 좋아할 만한데? 없어? 수도권이야지. 지방에 갈 수는 없지. 당일날 가야 되는데. 임진각 어디예요? 어? 임진각. 임진각? 임진각? 저기 개성 가는 길에 있는데. 거기에 재밌는 뭐 있어서. 임진각에 재밌는 게 있다고? 아니 제가 가보고 있어요. 임진각에 내가 갈 수 있나 모르겠다. 별로 안 보이지 않아요? 아니, 근데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거의 북한하고 바로 코앞이어가지고. 내가 갈 수 있나? 임진각 갈 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갈 수 있나? 근데 거기 북한 앞인데 뭐가 있을까? 그 진짜 북한 앞이거든? 농담이 아니라 진짜 북한인데. 대충 한강이 이렇게 생겼어. 한강이 이렇게 생겼거든. 서울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 정도 느낌으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 덩어리로 이렇게 있어, 서울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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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좌우로 산이 있잖아. 저쪽에도 산이 있고 여기 뒤에도 산이 있지. 산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산을 하나 넘어가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산이 거의 없어. 그냥 뻥 뚫려 있거든? 뻥 뚫려 있어. 근데 북한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 여기가 북한이야. 여기가. 약간 한국이 약간 넘어서까지 땅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가 한동안 여기 경계가 한강 따라가거든? 그러다가 중간부터 가지지. 맞아. 근데 생각보다 내가 좀 약간 과장해서 그랬구나. 이게 이 정도고 이게 이 정도지, 그지? 그래서 북한하고 경계가 이렇게 되다가 이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 강 이북에도. 여기가 임진강이야. 그 다음에 이게 한강이거든, 지금. 그냥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바다로 가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배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한강으로 배가 안 들어오잖아. 배 들어오는 거 본 적 있니? 유람선 한 척 지나가는데 유람선 하나만 왔다 갔다 하지, 다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적이 없지. 왜냐면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려면 북한이랑 한국, 남한 사이를 지나가야 돼. 저기를 어떻게 누가 지나가겠어? 우리나라가 배가 지나가게 내버려 두겠니? 북한이? 우리가 북한 배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겠니? 그러니까 서로 들어갈 수가 없어, 저기는. 그지? 근데 뭐 잘 알겠지만 여기 서울에 보면 강변북로가 있거든. 여기에 한강 따라서 가는 고속도로지.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자유로로 바뀌어. 자유로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렇게 가거든. 되게 재밌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이거 타고 가다 보면 강 건너 북한이야. 완복 한 10차선 정도 도로거든. 차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겠지. 엄청 넓은 도로니까. 10차선 도로면 엄청 넓잖아. 아마 내가 아침에 거기 가본 적은 없는데 아침에 막 길이 막히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여기 가다 보면 여기가 강 너머가 북한이야.
산이 있어, 산이. 그럼 지나가면서 보면, 아, 저 산 속에 분명히 북한 애들 땅굴 파고 있을 텐데. 여기 보고 있겠지? 그런 생각도 들지. 보고 있겠지? 걔네들도 여기 산 속에서 구멍 뚫고 이렇게 보고 있겠지? 그러면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도로가 있고 차가 왔다. 어이 하면 소리 지르면 들릴걸? 조용할 때. 근데 이제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들이 어지간한 목청으로는 소리 질러서 안 들리겠지만. 요새 너 좀 목청이 크지 않니? 별로 안 커. 아, 그래? 그럼 둘이 합쳐가지고 여기 가서 어이 해봐. 그러면 대답 할 수도 있어. 누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런데야 여기가 한동안 계속 가. 쭉 가. 들어오면서 저기 건너면 북한인데 그러고 있어. 혹시 파주에 그 헤일이 아니 헤일이? 아니면 파주에 그 아울렛 가본 적 있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랑 신세계 아울렛 있는데 파주에. 거기가 대충 이 정도야. 이런 데 있어. 그 강 근처인데 강 건너면 북한이야. 관심 있으면 쇼핑하고 강가로 가서 헤엄쳐서 건너가면 돼. 관심 있으면. 그러니까 저기 아울렛에서 수영복을 사. 수영모랑 물안경이랑. 뭐 물장구 쳐야 되니까 오리발 같은 것도 사서 헤엄치고 건너가면 바로 북한 갈 수 있어. 물론 중간에 총을 맞을 거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지. 안 맞을 수도 있고. 볼을 쏘진 않겠지. 설마 사람 하나 지나가는데 볼을 쏘겠어? 가겠다가. 총을 쏠 텐데 총은 잘 안 맞으니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임진각이 근데 임진각 건너편에 있을 텐데 저기를 가라고. 저기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파주에 응. 놀러다니 하는 그 거기가 되게 재밌어요. 아, 그 임진각은 아니고 놀이공원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인진각이요. 임진각이라 그랬잖아, 네가. 인진각. 임진각이 여기 있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인진각인데. 어. 이거에 치면 나오거든요. 아, 그래? 나중에 가보세요. 여기 가서 이렇게 강을 건너가서 이렇게 좀 더 가잖아? 조금만 더 가면 여기 개성이야. 그 고려 수도였던 데야. 조금만 더 가면 개성이야. 개성 가고 싶으면 여기까지 가서 냅다 뛰면 갈 수 있어. 사람이 달리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달려야 되겠죠? 어찌됐든. 너 이거 빠르진 않을 테니까 1시간 정도 달리면 갈 수 있어. 개성 가고 싶어? 가보고 싶어? 6.25 전에는 개성이 남한 땅이었거든? 왜냐면 그때는 38선으로 끊어놨잖아. 근데 개성이 되게 중요한 도시야. 원래 조선시대에도 되게 중요한 도시였거든? 근데 개성이 이제 우리 땅이니까 남한은 되게 좋아했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 바로 위에서 38선 이렇게 지나가. 근데 뭐 우리나라 도시가 다 그렇지. 여기 개성 뒤에 산이 있거든? 산은 북한 땅인 거야. 그러면 1949년이나 48년도에 무슨 일을 했겠니, 북한이? 당연히 대포를 여기 산 위에다 올려놓지, 이렇게. 여기다 쏴. 심심하면 한 번씩 쏴. 몇 주에 한 번씩 쏴. 근데 문제가 뭐야? 이게 지금 같은 그런 미사일이 아니잖아. 진짜 대포잖아. 같은 성능이면 산 위에 있는 게 훨씬 멀리 가고, 산 밑에서 산 위에다 쏘는 거랑 산 위에서 산 밑에다 쏘는 거랑 누가 더 정확하게 잘 맞히겠니? 산 위에서 쏘는 게 훨씬 정확하지. 그러니까 진짜 미국 놈들이랑 소련 놈들이 그냥 대충 그냥 그어놓은 거니까 38선이 아니 이거를 여기까지 우리를 주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가져가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놔버린 거야. 개성의 북쪽에 있는 산들은 다 북한 땅인데 개성 도시 자체는 남한 땅인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거지 뭐.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 북한이 생각보다 가까워. 그래서 오물풍선 날리면 금방 오지? 하면 둥둥 떠서 산 하나 넘으면 여기야. 그러니까 서울을 지켜야 되잖아. 서울을 지켜야 되는데 북한이 탱크 타고 이렇게 올 게 대충 보이잖아. 그러니까 북한 애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산을 넘어오진 않지. 탱크가 산을 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주요 침공 루트거든? 당연하잖아. 실제로 6.25 때도 이 라인으로 들어왔거든, 이렇게. 개성에서 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 여기 있어. 여기 의정부 지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 저 평야로 쭉 뚫려 있어가지고
산 사이로 이렇게 쭉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6.25 때 여기가 뚫려가지고 서울이 여기는 계속 여기서 막고 있었거든? 잘 막고 있었어 대충. 근데 저기가 뚫려가지고 그냥 엉겁결에 포기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지 이제. 근데 우리 생각에 여기는 어차피 근데 산속으로 지나가는 길이니까 뭐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7, 80년대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도 북한군이 다시 들어와도 저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문제가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대로 뚫릴 수는 없잖아요.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아파트 15층짜리 20층짜리를 몇천 채를 지어놔 버려. 그럼 북한군이 저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 왜냐면 인공으로 산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야. 아파트마다 대포가 있고 사람이 총을 쏘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지? 그러니까 일산이 그래서 여기다 지은 거지. 여길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걸 점령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를 만들어 두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가 가까이 있지. 그래서 80년대만 해도 여기 뭐 한국군이랑 미군들이랑 엄청 많았거든 여기. 미군이 한 3만 명이 한강 북쪽에 있고 한국군도 거의 한 20만 명이 한강 북쪽에 배치가 돼 있는데 미군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뭐 하겠니? 군부대 위치는 어차피 다 하니까 거기다 독가스 뿌리고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시작하자마자 전력의 거의 대부분이 녹고 시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대 배치를 이렇게 하는 나라들이 없어. 왜 최전방에다 깔아? 미치지 않고서야. 시작하자마자 다 대포 맞으려고 깔아놓는 건데 말이 안 되지 않니? 아니 전쟁을 진짜로 진지하게 한다라고 하면 앞에 깔아두는 병력은 되게 큰 피해를 입어야 돼. 우리가 먼저 공격할 거 아니면. 우리가 공격을 받는 입장이면 근데 한국이 뭐 먼저 공격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 되게 앞에다 쫙 깔아놨는데 이거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그때 80년대 미군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다 비워두자. 병력을 깔지 말고 병력을 다 한강 남쪽으로 빼자는 거야. 굳이 왜 대포를 맞으려고 앞에 가 있어?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 뭐 대포 날라오는 거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자고 있는데 대포 날라오는 거 어떡해. 근데 이런 데 있으면 몇 분이라도 시간을 버니까 피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가 서울 시민인데 우리 앞에 병력이 하나도 없어. 너 여기 살 수 있어, 없어? 여기 못 살지. 그러면 여기 어떻게 살아? 아니 아무도 여기 병력이 없어. 내가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인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북한군 앞에 내가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럼 여기 살 수 있냐 없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인 거지. 군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정치적으로 한국 정부가 포기할 수가 없지. 그럼 서울을 그냥 버린다는 얘기인데 버릴 거면 진작 버렸어야지. 이제 와서 어떻게 버려? 80년대만 돼도. 그러니까 버리려면 6.25 난 다음에 50년대 버렸어야지. 아 여기는 지킬 수가 없는 땅이니까 포기하자. 튀려면 예전에 튀었어야지. 이제 와서 튈 수는 없지. 아니 선생님 북한 잘 사네. 북한이 잘 사냐고? 아니 못 살지. 그쵸? 아니 근데 그건 지금 요즘 얘기고 80년대만 해도 비슷비슷했어 어차피. 80년대 전쟁하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긴 했어. 지금은 북한이 핵을 쏴도 우리가 이기지. 근데 핵을 쏘면 이제 우리는 죽겠지. 우리는 죽어. 하지만 이길 거야. 전쟁은.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응원해주면 되잖아. 저승에서 응원해주면 되잖아. 우리는 핵맞지 당연히 서울이잖아. 서울에 살면서 전쟁 났을 때 핵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아니 근데 핵 거기가 어디까지 되는 건데? 반경 5km. 아 그럼 쟤 죽어요? 종로에서 떨어져도 여기가 죽나요? 종로에 떨어져도 청와대 있는 데 떨어져도 여기까지 와. 뭐 5에서 10km 사이니까. 그럼 북한이 핵을 못 떨어뜨리게 해야 되는데 북한이 핵을 못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어렵지 그게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인데 이거는 완전히 내 생각인데 만약에 뭐 이런 식의 기술이 생기는 거지. 뭐냐면 위성으로 보고 있다가 북한이
휴전선을 향해서 비행기를 띄운다거나 미사일을 쐈을 때 얘를 그냥 바로 요격해버릴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냥 맘만 먹으면 바로 녹여버릴 수 있다. 그럼 어차피 핵을 쏠 수가 없잖아. 지하 땅굴 파가지고 몰래 여기 와서 여기서 터뜨리는 거 아닌 이상이야. 그건 위성으로 막을 수가, 우리는 그거 알 수가 없잖아. 지하 한 200m 아래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서울 밑에다 딱 깔아놓고 터트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야 공중에서 비행기로 한다거나 미사일 쏜다거나 그것만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그 순간이 그냥 남북통일 되는 순간이야. 왜냐면 그냥 공격하면 돼,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공격하면 돼, 우리가. 왜? 어차피 핵 안 맞잖아. 그냥 공격해. 그럼 바로 공격하지. 한국이 참을 이유가 없어, 북한을. 착해서 참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핵 맞을까봐 참는 거야. 공격하면 걔네들이 핵을 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걔네들도 먼저 핵을 쏘면 자기들도 핵을 맞아야 되잖아. 미국이 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못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친다? 그러면 쟤네들이 핵을 쏘겠지. 근데 그거 맞는 건 좀 부담스럽거든. 이기긴 이기겠지. 근데 뭐 몇천만 명을 저승으로 보내고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원치 않기 때문에 서로 안 하는 거지, 전쟁을. 근데 아마 우리가 핵을 안 맞는다는 보장만 서면 우리 아마 바로 공격할걸? 꼬투리야 잡으면 되니까. 우리가 착해서 참는 게 아니야. 아플까봐 참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런 기술을 만들어. 그럼 그날이 통일의 순간이 돼. 명분이 있잖아. 이상한 놈들이잖아. 빨리 없애야지. 우리가 안 맞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꼬투리 잡는 건 되게 쉬워. 걔네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잖아. 이래서 우리가 저 정권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또 중국 정도가 반대할 수도 있는데 중국한테만 로비를 잘 해두면 괜찮아. 중국이나 러시아가 좀 그럴 수는 있는데 러시아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사실 별 관심도 없고 중국 정도가 좀 막 지랄 발광할 수는 있어. 좀 사실 험하게 할 수 있지. 중국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만 잘 어떻게 구워 삶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 기술만 개발해. 근데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중국이 지금 군사력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키워가지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대만 점령이지. 그러면 중국하고 딜을 하는 거야. 너희가 대만을 공격할 때 우리가 미국을 안 도울게. 대신에 우리가 북한을 공격하는 걸 용인해라. 아니면 북한을 접수하는 걸 받아들여라.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얻는데 되게 중요한 방해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막고 이걸 넘겨준다? 근데 할 수도 있어. 중국이 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가 되면 통으로 먹으면 되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중국 입장에서는 쟤네들 먹으라고 일단 하고 우리가 나중에 통으로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야 되는데 힘들잖아. 합쳐놓고 한 번에 먹으면 편하잖아. 안 그래? 야,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 개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핵을 두 번 쏴야 돼. 평양에 한 번 쏘고 서울에 한 번 쏴야 되잖아. 근데 합쳐놓고 서울에 한 번만 쏘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 받아들일 수 있지. 근데 물론 그건 쉽지 않지. 왜냐면 미국이 보고 있는데 뻔히 서울에서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주한미군이 그걸 미국 몰래 딜을 걸어가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행동이지. 다 알아 그거지. 모를 리가 없지. 그런 짓을 하면 바로 다음날 연락 와. 뭐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몰래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자, 7페이지 보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중국이 어떻게 되기 전까지는 통일이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미국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 망가져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없어지길 기도하는 게 핵 맞기 싫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왜 뭐 다른 거 있어? 다른 이유가 있니? 핵을 맞는 게 괜찮아? 언제든지 핵을 맞을 수 있는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괜찮은 거야? 그게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야,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면 뭐하냐? 버튼 한 번 누르면 우리가 죽을 확률이 반반이 되는데
반반이 뭐 반의 반일 수도 있겠다. 25% 정도. 그러니까 왜냐면 어떻게 잘 막아질 확률이 50%고 떨어졌는데 불발이 날 확률이 또 50% 정도 될 테니까. 왜냐면 북한이 미사일이 허투루 만들 수도 있잖아. 잘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미국이 핵을 쏘면 100% 터지지. 근데 북한 핵이니까 좀 약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면 뭐해. 핵 떨어지면 다 죽는데. 다 같이 죽는데. 그지? 자 7페이지 보면 자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7페이지 있는 건 뭐냐면 실수 조건이야. 약간 좀 이상한 얘기긴 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x나 y가 실수라는 조건을 주는 거는 흔히 주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실수 x, y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거 왜 이래 그렇게 보통 안 느껴. 그러니까 x, y에 대해서 유리수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복소수라고 써놓는다거나 뭐 허수라고 써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정수라고 쓴다거나 그러면 정수 xy, 유리수 xy, 복소수 xy, 허수 xy 이렇게 하면 왜 저런 말을 쓰지? 이런 문구가 있으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져야 돼. 뭔가 의도가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저런 말 안 쓰니까. 근데 실수 xy라는 표현은 흔히 보거든? 흔히 보는 표현이야.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정방정식은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이었기 때문에 정수 xy라거나 자연수 xy 그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눈치채기가 쉬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자, 거기 보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 보면 방정식 그렇게 해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다를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상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좀 자연스럽지. 실수 xy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지, 그지? 근데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게 왜냐면 이게 문자가 몇 개니? 2개잖아. 근데 문자가 2개인데 식은 1개밖에 없거든. 더 이상 식이 없잖아 거기.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자가 2개인데 식이 1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뭔가 있는데? 그 생각을 해야 돼. 그지?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부정방정식인데 실수 xy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실수조건 부정방정식이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뭐 이런 거야. 거기 그 페이지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걸 주로 쓰는 거거든. 뭐라고 돼 있냐면 결국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 식이 있다고 해보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근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인데 만약에 ab가 실수잖아? ab가 실수라고 해봐. 자, 그럼 실수에다 제곱하고 실수에다 제곱해서 더했을 때 0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 뭐 내가 주로 들었던 얘기가 그거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을 하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지거든? 왜냐면 음수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지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니까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고 0을 제곱하면 0이지.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이게 범위가 생겨. 0 이상이라는. 마치 우리 시험 점수처럼 돼. 우리가 시험을 아무리 못 봐도 0점이잖아. 시험을 너무 못 보면 음수가 나올 수 있나, 점수가?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 AB가 실수라고 하면 A제곱도 내 시험 점수 같은 거고 B제곱도 내 시험 점수 같은 거야. 내가 오늘 2과목을 봤는데 2과목의 합이 0점이래. 뭐야 그럼? 둘 다 빵점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으면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그런 거지.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니? AB가 만약에 그냥 복소수라고 해봐. 아니 그러면 이게 AB가 무수히 많아.
A, B가 복소수라고 하면 왜? A가 1일 때 B가 I라고 하면 1의 제곱에다가 I의 제곱하면 1 빼기 1이니까 0 돼버리잖아. A가 2일 때 B가 2I라고 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또 0이거든? A가 3일 때 B가 3I라고 하면 또 0이야. 4I라고 하면 또 0이지. 그러니까 실수라는 조건이 아니고 복소수라는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을 만드는 A, B가 무수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대체로 I제곱 더하기 B제곱은 0꼴로 유도가 되고 여기서 둘이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라고? 근데 실수라고? 그럼 둘 다 0이겠구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 그래서 이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뭐 비슷한 자매품 이런 것도 있지. 어떤 실수에다 절대값을 씌워도 0보다 크거나 같이 절대값이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하고는 상관없지만 뭐 비슷한 논리가 이거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고 하면 그냥 A도 0이고 B도 0인 거야. 그지? 또 알아도 그냥 그지? 당연한 거잖아. 절대값을 씌우고 나면 최저가 0점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내 시험 점수처럼 되는 거거든. 근데 시험 두 과목 봤는데 점수가 0점이래 합이. 각각 빵점이었겠지. 근데 이제 만약에 시험이 음수도 된다. 시험 점수가 만약 감점 제도가 있어가지고 틀려. 그럼 점수를 깎아. 그럼 깎인 점수가 더 많아가지고 맞힌 점수보다 점수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그런 시험이면 A 더하기 B가 0이라고 할 때 하나는 30점이고 하나 마이너스 30점인가 보구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가 음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경우에는 더해서 0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없는데 둘 다 0보다 커야 되고 크거나 같고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면 각각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지? 기억해도 이거는 뭐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을 어떤 모양으로 바꿔야 되느냐?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이거를 얘를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은 0꼴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니? 일단 이런 모양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감으로 바꾸는 거지. 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으로 바꾼다는 건 뭐 이런 거야. 얘를 딱 보고 잘 관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을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제곱으로 쪼개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쓸게. 자, 이렇게 하고 얘랑 얘를 묶고 얘를 묶어보는 거야. 이렇게. 저기 봐봐. 2분의 1 x제곱이랑 2xy 마이너스 2xy랑 2y제곱을 묶고 2분의 1 x제곱이랑 2x 더하기 2를 묶었는데 는 0이라는 건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앞으로 빼면 x제곱 마이너스 4xy 더하기 4y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1 앞으로 빼면 x제곱이고 2x가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1 때문에 4x로 바뀌겠지? 2도 2분의 1 때문에 4로 바뀌어야 돼.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여기가 x-2y의 제곱이야. 얘가.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x 더하기 2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하면 x-2y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니까 딱 이런 모양 된 거 아니야?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근데 x랑 y가 둘 다 실수기 때문에 x 빼기 2y도 실수고 x 더하기 2도 실수일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2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x 더하기 2가 0이면 x가 마이너스 2고 x 마이너스 2y가 0이면 x가 2y일 거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1인가 보구나. 이게 그냥 그러니까 감으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너희가 이걸 잘 보다가 여기 있는 x제곱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생기는군. 그게 보여? 안 보이겠지.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거는 철저하게 운이야. 왜냐면 가끔 나도 안 보이거든? 문제들 보다 보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걸 아는데 알고 봐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100이면 100 감으로 잘 푼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감이 없어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지.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바꾸자는 거야. 바꾼다기보다는 푸는 거지. 약간 말이 좀 그러네. 푼다. 자,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 적혀 있는데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볼까? 자,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제곱은 x제곱이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이 여기 마이너스 2xy랑 2x 두 개 있으니까 2 빼기 2y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x 그 다음에 2xy니까 x 뒤로 가면 마이너스 2y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2y제곱 더하기 2는 0이지? 그치?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x에 대한 내림, 2차 방정식 모양이 된 거 아니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x, y가 실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면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왜냐면 여기 있는 x가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문제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x가 실수래. 그럼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3분의 d를 쓸 수 있겠네. 여기가 2로 묶으면 1 빼기 y니까.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판별식이.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y제곱이랑 마이너스 2y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y 제곱이고 마이너스 2y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방향 바뀌지?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면 y 더하기 1의 제곱이 돼. 완전 제곱식이 또 나왔네. y 더하기 1의 제곱이 나왔네.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봐. 아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y가 실수거든.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0 아니면 양수야. 그렇잖아. y 더하기 1의 제곱이 음수일 리는 없는데 0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 y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 근데 0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게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일 때가 유일해. 0보다 작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0하고 같거나인데 0보다 작거나는 있을 수가 없고 0하고 같거나는 있어. 그러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게 아까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근이잖아. 똑같잖아, 그지?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구하느냐? y가 마이너스 1이란 거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마지막에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저 위에다가. 여기 식에다가.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해. 그럼 뭐가 되니?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4x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2 더하기 2라서 플러스 4지? 그러니까 이거 x 더하기 2의 제곱이 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고 끝나는 거지. 그래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아 저게 x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해가지고 정리하면 마지막에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 y 더하기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좀 냉정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거는 0 아니면 양수인인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기를 원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야. 강도가 와서 총을 겨누면서 야, 네 시험 점수가 음수거나 0이면 살려줄게 그래. 수학 점수가 음수거나 0점이면 살려준대. 근데 내가 아무리 수학 시험을 못 봐도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강도가 와서 너희한테 야, 수학 점수가 0점이거나 음수가 나오면 살려줄게. 근데 그 얘기는 그냥 0점 맞아라 그 얘기잖아. 아, 그 얘기 듣고 음수를 받아야지? 시험 점수를 음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니? 미친 사람 아니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니, 음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0점이 되라 그 얘기야.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다 그 얘기인 거야. 왜냐면 0점이 음수가 될 수 없는 애한테 음수가 되거나 0이면 살려준다 그러면 그냥 0이 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y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다로 해석이 되는 거고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대입해서 방정식 쓰고 그럼 이건 x가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 여기서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가 감으로 푸는 거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뭐 감을 키우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2번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야. 그래서 실수 조건 부정 방정식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꼴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감으로 만들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지막에 이런 이상한 것까지도 봐야 되고 야, 0 아니면 양수인 애한테 음수 아니면 0 아니면 살려준다고? 0점 맞아라 그 얘기구나. 0점 맞아. 그럼 y가 마이너스 1 나왔어. 대입했어. x가 마이너스 2 나왔어. 그렇게 끝난다는 거지. 자, 뭐 너희가 감이 좋으면 8페이지에 있는 뭐 밑에 있는 문제 있잖아. 8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 8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를 보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눈에 안 보이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쓸 수도 있는 거겠지. 자, 8페이지 일단 감으로 하려고 한번 노력해 볼래? 감으로 할 수 있으면 감으로 하는 게 좋지. 까먹기 열심히 오네. 정연아 괜히 까마귀 괴롭히지 마. 까마귀나 까치 같은 거 괴롭히지 마. 따라다니면서 해코지. 저 새들 괴롭히면 쟤네들은 따라다니면서 해코지 한다고. 누가 괴롭힌 적이 있었대. 울산에 뭐 까마귀인가 까치인가가 되게 많다더만. 근데 따라다니면서 자꾸 똥을 싼대. 쟤네들이.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연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쪼는 거 아니야? 어? 부리로 쪼는 거 아니야? 부리로 쫀다고? 그럴 수도 있지. 과문호 멋있게 잘 처리했니? 자, 일단 뭐 멋들어지게 감으로 처리한 사람. 정현아, 손 들었어? 안 들었어? 아, 근데 이건 뭐 되게 심플해. 그냥 얘랑 얘를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일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가지고 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1이겠지 뒤에다가. 근데 내가 내 맘대로 4랑 1 더해준 거니까 빼기 5를 해야 돼. 근데 얘도 원래 5가 또 더해져 있어. 그러니까 x-2의 제곱에다가 y-1의 제곱 더한 게 0이다야. 그러니까 x가 2이거나 y가 1이다야. 그치? 아니 이거는 생각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이거는 해야지. 이거는 감으로 해야지. 근데 이제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나왔는데 잘 안 보인다. 그럼 어떡해?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상수항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5가 돼. 그 다음에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 x가 실수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b'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ac를 빼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4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이거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럼 이거 뭐야?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야. 얘는 음수를 받을 수 없는 애인데 음수 아니면 0점 받아와 그래. 음수가 안 돼. 근데 나한테 점수가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빵점이 되면 살려줄게 그러면 듣는 순간 내가 어차피 마이너스가 나올 리는 없으니까 빵점밖에 안 되는 거야. 나한테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이 얘기인 거야. y-1의 제곱이 0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y가 1인 거지? 그래서 y에다 1 넣고 다시 보면 x제곱 4x y에다 1 대입하면 4지? 여기는 x-2의 제곱이라서 x가 2가 되고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x는 2, y는 1이지. 그러니까 감으로 멋있게 완전 제곱식 2개 만들어 보든가. 그게 안 보이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든가. 실근이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10페이지 넘어가면
아니 공통근인데 이거는 참 약간 뭐 열심히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뭐 그런 거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일단 타이틀이 공통근인데 그러니까 두 2차 방정식이 같은 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공통근이라고 불러.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데 둘이 2차 방정식을 그 근을 공유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통근이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 x 빼기 3은 0이라는 거랑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x는 마이너스 2라는 근은 여기랑 여기 둘 다 근이잖아. 둘 다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마이너스 2라는 근을 공통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뭐 당연히 그러겠지. 공통근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말만 들어도 알 것 같잖아. 공통인 근인데 공통인 근이? 근이 공통이려면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공통으로 가지는 근인가 보구나.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지. 다르게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하지. 이거는 그냥 처음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는 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제 그런 거 안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예제처럼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kx-2는 0이랑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이 공통근을 갖는데